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고 지금은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잠정적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특이하게 단골 식당에서 오지랖 넓은 사장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밥 친구, 술 친구 하다 정이 들어 사귀게 된 케이스였죠. 처음 사귈 때는 설마 결혼까지 하겠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한 3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반면 남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다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말을 듣고 남편이 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내가 별거 아닌 일에 열을 내나? 사실은 무시해도 그만인데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 받는 걸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조금씩 오랜 시간 자기를 괴롭히던 두통도 사라지고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마다 각자 이 사람이다 하는 순간은 저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서로 연인에서 배우자감으로 생각하게 된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양가도 누가 더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 게 없다 보니 결혼 준비도 무난했는데요. 그래도 아들 가진 엄마라고 시어머니는 좀 저에게 까탈을 부리셨어요.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하고 순해서 결혼하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살까 걱정이다. 또 저와 저희 집에 공들여 키운 아들을 뺏긴 기분이라 허전하다. 뭐 이런 불필요한 말로 제 심기를 건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정색을 하며 엄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뺏기긴 뭘 뺏겨. 라고 자기 엄마 입 단속을 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님만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명했고 인품이 좋으신 편이셨는데 딱 한 사람 자신의 부인인 시어머니에게는 좀 말씀을 차갑게 하시고 단호하신 분이셨어요. 분명 제가 느끼는 시댁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어째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앞에서 좀 조심하는 눈치셨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신데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중매로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엄청 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는 공무원 내 아들이랑 살아서 편하게 살아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집살이 조금 하는 것 같고 내 아들한테 이러거나 불만 갖지 마.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아이로 지금의 제 손이 시누이인 형님을 낳았을 때는 거의 뭐 대역 죄인이라도 된 듯 식구 취급도 안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3년 뒤 아들인 남편을 낳아 그제야 시댁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며 지나간 일을 회상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남편의 친가 쪽이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할머니께서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계시는 분의 이야기라 혹시라도 그 여파가 손주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내려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버럭하시며 이 사람아,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딸 낳았으면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야 조상님 볼 면목이 있다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긴 했지만 무슨 식구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또 과장시켜서 오바하지?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그때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 제가 몸소 겪은 시어머님 성격이 매사 어떤 일이 있든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편이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진 않았는데 아마도 시아버님 말처럼 딸을 낳고 대역 죄인 취급을 당했다가 아들을 낳고 시댁 문턱을 넘었다는 말은 과장된 말일 거라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뵙게 된 시할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화하고 친절하셨는데 손주 며느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냐고 저를 주방에도 들어올 필요 없다고 당신이 손수 음식을 차려 맛있는 반찬을 일부러 제 앞으로 놓아주시곤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무섭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왜곡된 기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당신이 중매로 시집 왔을 때 당신 친정이 엄청난 부자였다며 시아버님 집에서 당신을 돈 보고 결혼시키신 거라고 하셨는데 큰오빠, 즉 남편의 외삼촌이 큰 사업을 하다 말아먹어 그 많던 재산도 날아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시댁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다며 그래서 시아버님이 자기한테 막대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도 저는 믿을 수는 없었죠. 누구의 편을 더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저러시지만 않으면 제가 본 시아버님과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안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시어머니는 당신이 피해자로 상대방에게 비춰주시길 바라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렇듯 시어머니는 제 판단에 왜 저렇게 사실까 참 어려운 분이셨는데 시아버님도 가끔 보면 시어머니의 저런 말하는 방식과 거짓말에 많이 지치신 듯 보였어요. 특히 결혼 전 제가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는 시어머니의 여전한 레파토리에 발끈하셔서 거참 사람이 지나간 일을 뭐하러 자꾸 끄집어내. 그리고 우리 집이 언제 자네 집을 돈 보고 자네를 데려왔나? 나는 그런 말 금시초문이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전당포 하는 집이 엄청난 부자일 건 또 뭔데? 하여간 이제 며느리도 볼 사람이 그 버릇 언제 고칠 거야? 라고 화를 내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아니면 서운하신지 입을 꾹 닫고 저더러 저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 찔러서 발끈한다니까? 라며 자리를 급히 피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저에게 이런 집안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시부모님인 두 분 사이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중매 결혼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째 두 분을 보니 결혼을 중매로 하는 건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 말고 전우애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애 결혼한 저희 부모님은 20년, 30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지금도 항상 하루 일과를 마치면 두 분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며 서로의 노고를 누구보다 알아주고 자식인 저와 제 동생에게도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하며 가정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랐던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시부모님을 보고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갓 결혼했을 때는 남편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아주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행여 남편이 마음이 식었다고 저를 차갑게 대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미리부터 겁을 먹고 그런 말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 남편은 별 걱정을 다 한다며 자기는 저희 아빠보다 더 저를 챙기고 저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신혼 때는 무슨 약속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고 꼭 그 말을 잊지 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고맙고 일단은 안심이었는데 우선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늘 제 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을 가려서 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면 바로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상대가 며느리같이 당신 아랫사람이면 아무 말 대잔치처럼 당신 하고 싶으신 말을 전부 다 하시는 못된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돼서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는데 그럼 남편은 행여 그 불똥이 자기한테 튀고 제가 못 산다고 할까봐 득달같이 제 편을 들기 바빴죠. 어떤 날은 저는 아직 인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 아이고 아주 공처가 나셨네. 너 나 없을 때 아들 잡냐? 라고 저한테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는데 그 때문에라도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물론 사이좋게 잘 지낼 마음도 솔직히 없긴 했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당신 아들을 뺏어간 배겨씨 같아 싫다고 하셨더라고요. 글쎄 자기는 곰인데 제가 천년 묵은 여우라 시어머니인 당신이 당하고 산다고 온 천하에 얘기를 하고 다니신 모양인데
그러니 제 이미지가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 사이에서 천년 묵은 백여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저것 좀 봐요. 저렇게 가증을 떤다니까. 우리 아들도 가만 보면 너무 순진해서 넘어간 거지. 라고 제 앞에서 제 앞 담화까지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러시냐고 대놓고 물으면 웃기지도 않는데 깔깔깔 웃으시면서 뭐가 나는 그냥 웃자고 농담한 거지. 설마 내가 정말 너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라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 갓 시집갔을 때는 그런 게 다 저에겐 시댁 스트레스였어요.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뭔가 비상식적이라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는 소위 말하는 며느라기였던 때라 더 끙끙 앓았는데요. 역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약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 성격, 시아버님 성격, 집 분위기 이런 거에 익숙해졌고 시어머니가 저런 말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저를 돌려깔 때는 또 시작되었다 생각하고 저도 저 나름의 방어기제와 맞받아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 저절로 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희가 한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은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저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집에 좀 오라고 노래를 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럼 아들인 너만 가라 하고 남편만 보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못난 성격에 어떤 말을 나중에 어떻게 하고 돌아다닐지 무서워서 꾸역꾸역 내키지 않았지만 시댁을 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사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라고 칭하시며 편하게 마시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셨죠. 고부 사이가 좋으면 그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우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리가 30분이 아니라 한 3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그래서 다음 집은 무조건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죠. 마치 무슨 교본이라도 있어 순서 같은 게 정해진 것처럼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시집살이의 잔소리까지 아마 남편이랑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바로 이혼감이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유별나서인지 신혼생활은 그의 상대적으로 매일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보면서 시집살이라고 칭할 건 뭐가 있냐고 저더러 오바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게 다 시집살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뭐 밥만 먹고 올 수 있나요? 육체 노동도 하고 감정 노동도 하는 거죠. 그럼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더 싫은 건 내 금쪽 같은 휴일을 그렇게 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가뜩이나 싫은 월요일이 더 싫고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 정도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싫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긴 했죠. 시댁을 다녀오고 난 뒤 주중은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잘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둘만 있을 때는 밥도 자기가 다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엉덩이 가볍게 사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참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 이젠 그런 것도 약효가 떨어졌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 이젠 시댁에 가지 않아도 저에게 전화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 정말이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니를 뜨면 그 자체가 저에겐 공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당신이 언제 전화를 하든 제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급한 전화일까봐 짬을 내서 몰래 받기도 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거든요. 나는 첫째로 딸 낳고 많이 힘들었어. 시댁 눈치도 보이고 어쩐지 남편도 실망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첫째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뭐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어머니 지금 제가 급한 회인 중에 나온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서두를 시작했는데 저런 말을 장황하게 하시니 제가 얼마나 벙적게요. 그래서 바빠서 이만 끊어야 한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황당함을 뒤로한 채 다시 회의실로 갔었는데 그날 상사한테 회의에 집중 못한다고 깨지고 시어머니한테는 이상한 소리나 듣고 진짜 우울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나술이 땡기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착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고 어디서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 오셔서는 저한테 그대로 따라하라고 따로 메모까지 해서 주셨는데 저희는요. 결혼하고 2, 3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 그때는 아무리 비법 나부랭이를 가져다 주셔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30대 초반이었고 2에서 3년 둘이 재미있게 살다가 이후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아이 중심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니들이 지금은 뭘 몰라서 그래.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애를 낳아야지. 요즘 애들이 아토피다 뭐다 비실비실 거리는 건 다 부모가 늙어서 낳은 애라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니 말이라는 게 주고받고 상대가 말하면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말만 하시는 분이라 듣고 있는 사람을 먼미가 날 정도로 버거웠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몰라서 저도 다른 가족들도 힘들어했는데 특히 저는 저런 분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진짜 손주 타령하실 때는 이틀에 한 번꼴은 전화를 하시는데 살면서 남의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독촉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처음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참고 있으면 나만 속병 들고 이상한 사람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시어머니와 맞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시는 것부터 못하시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처럼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통화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급하신 용무가 아니시면 저 퇴근할 때 전화 주시거나 그이한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뭐? 나더러 너 바쁘니까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예, 나 시어머니야. 회사 생활은 잠깐이지만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날이 더 많다. 근데 지금 누구더러 기다렸다가 전화를 하래?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 한가하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거의 업무상 미팅이나 회의가 많아서 전화 받기가 곤란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이는 개발직이라 그런 것도 잘 없으니까. 시끄러워. 이게 어디서 내 아들을 무시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지. 애를 뭐 남자가 낳냐? 애기 얘기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더 들을 말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은 생각이 없고 나중에 갖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은 진짜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전화 걸어도 저 못 받아요. 그럼 끊을게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몇 날 며칠을 사고 누려내듯 우려드시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수습하려 애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저건 분명 뒤에서 지 마누라가 조종했을 거라고 아들 말도 듣지 않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진짜 그 억울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이혼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는 4명에 못 살 것 같아 뭔가 수를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했어요. 그러면서 애먼 남편을 잡을 때도 많았는데 남편은 고맙게도 그런 저를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죠. 우리 엄마는 진짜 왜 그러냐.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는 엄마가 전화해서 자기 일할 때 방해하지 않게 알아서 잘 해결할게.
라며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의 남편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그런 부분이 늘 미안하고 고마웠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세 계획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는 가능한 식구들이 전부 있을 때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 날을 잡는데 마침 시집간 형님 생일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고 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부의 뜻을 전달하겠다 각오를 다졌는데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어요. 아니 글쎄 당신 딸 생일이라 모이는 건데 시어머니는 딱히 음식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반면 시아버님은 오랜만에 시집간 딸이 집에 왔다고 좋아하셨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전날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신 듯 보였어요. 아주 찬바람이 겨울왕국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딸 생일인데 미역국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옆에서 슬쩍 보니 형님도 살짝 서운한 눈치였는데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저희 나가서 밥을 사자고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드릴 말씀도 있고 겸사겸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남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식당을 검색해서 부랴부랴 전화로 예약해 식사 대접을 했는데 형님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마음도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데 저도 덩달아 보람있고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식구들 모두 모인 김에 2세 계획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식구들에게 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요. 형님에겐 4살 예쁜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첫 조카인 형님의 딸을 남편이 참 예뻐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이야기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조카랑 놀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거 좀 봐라. 우리 아들이 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무슨 니들 애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무슨 놈의 계획을 세워. 나는 그런 계획 없이 애 둘 낳고 잘 살았다. 라고 벌써부터 심기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밉더군요. 왜 하필이면 그때 조카랑 놀고 있어서 사람 입도 못 대게 저러나.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고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이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없길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저희도 내년 중반부터는 아이를 갖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 전까지는 저희 부부도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아버님도 형님 네외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웃기고 있네. 애가 뭐 니들이 갖자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기는 줄 아니? 노력을 하라는 거지 노력을. 그러다 안 생기면 어쩔 거야? 라고 무조건 지금부터 열심히 부부생을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그러자 옆에서 듣던 형님이 저를 도와주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엄마는 뭘 또 그렇게 과장해서 말해. 둘이 아직 어리고 건강한 게 왜 애가 안 생기겠어? 그리고 올케가 애기 낳으면 엄마가 봐줄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요즘은 애 낳아라 마라.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강요하면 안 돼. 올케 지금 일하는데 애 낳으면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눈치 보이는 건 올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을 한다고 신청하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 눈으로 육아휴직을 쓴 과장님 채스강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빠지는 것도 봤는데 저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이 아닌 퇴사를 하고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덜컥 아이가 생기는 것도 지금 당장은 반갑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하는 소리에도 왜 그런 게 눈치가 보여? 요즘은 펍으로 다 된다며. 내 친구 며느리도 육아휴직 다 쓰고 멀쩡히 회사 복직했어. 라고 하시는데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에겐 어째 통하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쐐기를 박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 아무리 나라에서 육아휴직 쓰라고 법으로 정했어도
회사마다 복지가 달라서 형식적으로 있기만 할 뿐 못 쓰는 곳도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런 편이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기 낳을 즈음에는 그냥 퇴사하고 아기한테 집중하면서 전업주부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기 안 낳는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아기 좋아해요. 셋까지는 낳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뭐? 전업주부? 너 지금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주부 한다고 했니? 그럼 우리 아들만 혼자 생고생을 시키겠다는 거야? 네? 그건 아닌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요즘도 일하기 싫어서 시집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그런 거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만약 지연이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회사부터 관뒀겠지. 그래 엄마 그건 좀 아니다. 옳게 일하는 거 보니까 엄청 바쁘던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지. 그리고 나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지만 이게 뭐 보통 일인 줄 알아?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우리 아린이 봐주시니까 했지. 안 그랬으면 나도 못하고 전업주부 해야 해. 그리고 엄마도 주부면서 주부가 뭐 노는 사람이야? 전업주부도 힘들잖아. 애보랴 살림하랴 고생하는 건 똑같지. 시끄러워. 너는 왜 갑자기 나서서 그래? 그리고 지금 쟤랑 나랑 같아? 요즘 시대야말로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딨어? 다들 애 낳고 돈만 잘 버는데 무슨 전업주부야?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이미 우리 부부가 그러기로 결정한 일인데 왜 엄마가 나서서 그래? 나는 상관없어. 아빠도 혼자 식구들 위해 그렇게 살았잖아. 실푼이 같은 놈. 너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너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처자식 갖다 줘야 한다는 소리야. 너는 배알도 없냐? 처자식이 네 등골만 파먹겠다는 건데 넌 그게 좋아? 어머니, 제가 아주 전업주부로 산다는 건 아니고요. 애기 좀 크면 다시 일할 거예요. 저도 평생 남편만 고생시킬 생각은 없거든요. 아이고, 그거야 네 생각이지. 그때 가서 놀루가 써준대?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둘 생각 따윈 버려.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같이 벌어야지. 거참 그만하지 못해. 오늘 당신 딸 생일인 거 몰라. 그리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자네가 감나라 배나라 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배알이 없어서 평생 혼자 벌어 처자식 먹여 살렸나? 칠푼이라 처자식이 내 등골 파먹히는 걸 좋아했어. 본인이야말로 여태 그런 마음으로 나랑 한 입을 덮고 산 모양이네. 여보, 말이 그렇잖아.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 괜찮고 쟤들은 요즘 사람이라 안 돼? 그럼 은혜 말처럼 자네가 애를 대신 키워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해. 그래야 말이 맞는 거지. 손주는 빨리 보고 싶고 며느리가 회사 눈치 보여서 그만두는 꼴은 못 봐.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딨나? 순간 시아버님 말씀에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의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저는 괜히 생일인데 형님에게 죄송해졌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끝이 흐지부지 되면서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좋지 않아 남편과 마주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도 심란한지 거실에서 꽤 오랫동안 혼자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시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받지 않았고 나중에 퇴근할 시간쯤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는 어제는 다른 식구들이 있어 더는 말을 못했지만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혼시키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시고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낳는 게 나으니 저더러 계획 어쩌고 따지지 말고 임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황당함을 넘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날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 회사가 그즈음 엄청 심란했거든요.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고 또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경영진이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소문이 무성했어요. 합병 얘기가 오고 간다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 있다거나
또 회사를 팔아 완전히 다른 업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마음은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일단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할 때였어요. 그런데 괜히 노파심에 제가 자꾸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이니 안 좋을 것만 같았는데, 그러던 중 회사에서 인공지능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인력을 다수 채용하면서 다른 부서는 인력을 줄이겠다고 희망퇴직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희망퇴직이다 보니 퇴직금 이외에도 위로금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더 준다 하더군요. 솔직히 고민이 너무 됐어요. 아는 사람의 슬쩍 물어보니 퇴직금 말고 더 주는 그 돈의 액수가 1년치 연봉만큼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지하게 계산을 해보니 퇴직금까지 합치면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완전 목돈이죠. 누군가는 1억이 돈이야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연봉이 5천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이었는데, 지금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만 같았는데요. 저라고 나중에 인원 감축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남편과 상의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단번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완전 대박이다. 어차피 우리 내년부터 애기 가지려고 했는데 돈 더 준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게 땡큐지. 이건 뭐 회사 다녀도 결국 그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준다는데 당연히 희망퇴직을 해야지. 그래도 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전에 나더러 회사 그만두면 자기랑 이혼시킨다고 하셨어. 알아. 그냥 하는 협박이지.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당사자는 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어떻게 내 의사를 무시하고 시키냐? 내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저혼 신경 쓰이면 말하지 마.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래도 될까? 그러다 나중에 걸리면 괘씸하다 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그럼 자기 편할 대로 해. 아마 바로 이야기하면 허구한 날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만 들들 볶겠지. 그러지 말고 자기 이참에 배우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것 좀 해. 애기 낳으면 그럴 시간도 없잖아.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남편복 하나는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사실 나 요즘 번아웃이었거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피가 말랐어. 그래, 그런 것 같더라. 근데 거기에 우리 엄마까지. 진짜 미안해.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눌리는 방학이네. 짱 부럽다. 우리 회사는 희망퇴직 안 받나? 뭐라고? 그럼 둘이 같이 놀자고? 그건 안 돼. 농담이야. 설마 그러겠어? 나는 내 가족 부양해야지. 걱정하지 마. 남편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저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당당하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고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회사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재수도 없지. 시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제가 희망퇴직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제가 관련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정리한다고 밑에 넣어둔 서류를 시어머님이 꺼내서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더러 잘했다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돈 줄 때 나오는 게 맞다고 웬일로 제 칭찬을 하셨는데, 어안이 벙벙했지만 혼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름 처세를 좀 해보려고 예상보다 빠르지만 임신 준비를 해볼까 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꽤 좋아하시는 얼굴이라 잘 됐다고 간담을 쓸어내렸는데, 며칠 뒤 갑자기 시어머니 저더러 다른 가족들 몰래 둘만의 대화를 좀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족들 몰래 둘만 할 이야기가 뭐가 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다른 가족들 몰래 사채빚이 있었다고 저더러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셨어요. 다 해서 8천만 원 조금 넘는데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이자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야. 또 금방 9천 되고 1억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나 니네 시아버지한테 난리 나는 거거든. 설마 시어머니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지? 너 나중에 나 없으면 시아버지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나중에 시아버지 모실 것 아니면 네가 돈 좀 내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은 어쩌다 빌리신 거예요? 그것도 사채로? 그게 네 시아버지라는 인간이 생활비를 아주 쥐똥만큼만 주거든. 그래서 내가 투자도 좀 하고 개도 좀 하고 그러면서 돈을 좀 굴렸거든. 사실 나 수완 좋은 사람으로 유명해. 근데 이번에 좀 큰 투자처에 투자를 하느라 아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어. 그래서 전 재산에 빌린 돈까지 5천만 원 넣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지. 근데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사기를 당했는데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돌려막고 또 돌려막고 하다 보니까 은행은 내가 수입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채로 빌렸지. 안 그러면 집에 도축장 날아간다고 하는데 겁났거든. 근데 얘 사채는 사채더라. 이게 더 무서워. 어머니 당연하죠. 어떻게 겁도 없이 사채를 쓰셨어요?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부탁하잖아. 그래도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네가 퇴직금을 땡겨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때 수령금액 보니까 1억이 넘던데 너무 잘 됐지. 너 내 빚 갚아도 돈 남잖아. 어머니, 그 돈 제가 그동안 힘들게 회사 다녀서 번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애기 낳으면 또 써야 하는 돈이지 어머니 빚 갚아드릴 돈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서 너는 지금 시어머니가 사채빚으로 힘들어한다고 사정을 하는데 그 돈을 못 갚아준다는 거야? 네. 어머 기가 막혀. 너는 내가 웃음니? 앞으로 너는 평생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까먹으면서 살 텐데 너는 염치도 없다. 염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편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도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죠. 아무리 그 돈을 어머니 빚 갚아드렸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없어지는 건 똑같죠. 뭐? 뭐가 똑같아? 그깟 푼돈 가지고 지금 나한테 유세 떠냐? 내가 기껏 내 아들 등골 파먹고 사는 것도 눈 감아주려고 했더니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며느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푸대접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강하게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푼돈도 없으셔서 저를 불러다 가족 몰래 비밀 이야기를 하시냐고.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딴 데 허무하게 쓸 제 피 같은 돈이 아니라고. 시어머니 말처럼 정말 유세를 한번 떨어봤는데요. 일에서 번 성스러운 돈을 저리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유세를 떨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썩어가는 시어머니셨는데 마침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너 내 빚 안 갚아주면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야. 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 그냥 이혼할게요. 어차피 회사도 정리해서 시간도 많은데 이혼 서류 준비해서 그 애한테 사인하라고 하죠 뭐. 라고 말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잠시 주춤하더니 너 이제 백수야. 그럼 내 아들 돈 없이 어떻게 지내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튀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여유를 부리며 저 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천천히 다른 일 찾아보죠. 저희 랩에도 오라는 곳 많아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셨죠. 모르긴 몰라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 보이셨는데 결국엔 비빌 언덕은 시아버님 뿐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딸에게 손을 벌리셨더군요. 당연히 형님은 그런 돈이 어딨냐고 펄쩍 뛰었고 친정에 와서 한바탕 하는 바람에 시아버님도 알게 되셨는데요.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저희 부부도 당장 오라고 호출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시아버님은 네 시어머니가 혹시 며느리에게 너한테도 돈 얘기했니? 사채비 갚아달라고? 라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말하지 말라는 듯 도리질을 아주 격하게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릴 이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줄 게 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제가 불난 집에 제대로 휘발유를 뿌렸죠. 남편이 이게 뭐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 어머님이 당신 빚 안 갚아주면 이혼시킨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 여기다 도장 찍어. 여기 식구들 다 있으니까 증인 지장도 받으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왜 잘 사는 자식들을 자기 때문에 이혼시키냐고 이혼 우리가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에 당신 이름을 쓰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시며 그 서류를 뺏어다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씩씩거렸는데요. 남편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비밀이라고 하는데 남편 속상할까봐 그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혼 어쩌고 하면 협박용으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터지게 될 줄 몰랐고 제가 부은 휘발유에 정말 집이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고 시어머니와 절연을 하겠다 선언했는데 시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은혜는 시집가서 출가 외인이고 은혁이도 자기 색시 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자. 내가 죽어도 니들 신세는 안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기 있는 저 여자도 괜히 엄마랍시고 거들 거 없어. 어머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지친다고. 내가 언제까지 자네가 이런 사고를 치는 걸 참고 사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동안 돈놀이하고 빚지고 사기당해 빚지고 돈사고를 얼마나 쳤어. 그때마다 자네가 나한테 그랬지. 다시는 안 한다고. 손모가지 걸고 안 한다고. 또 그런 일 있으면 자네 발로 집 나간다고 했잖아. 근데 자네가 자네 발로 나갈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내쫓는 거야. 이 집도 팔아서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 살 거고 행여 애들한테 빌부터 산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자네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나도 억울해. 이건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는데 억울해. 억울은 무슨. 나야말로 자네랑 산 세월이 억울하네. 자, 다들 해산. 알아서 잘 살아. 그날이요.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현관문을 막아서고 시아버님은 힘으로 뜯어내고 저희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쓸 거 없다고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로 자기는 농담이 아니라며 시어머니와 영 끊고 살 거라고 다시는 이혼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게 말했는데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진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제 마음이 미어지던지 저는 잘못했다 했죠. 그 이후 정말로 남편은 시댁에 가자는 소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저와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괜히 제가 시댁이 정말 어떻게 됐을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끙끙 앓다 며칠 뒤 형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형님이 시어머니의 빚을 적금을 깨서 해결했다고 하시더군요. 옳게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하고. 그래서 나도 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내 엄마인데.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돈 얘기하러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동생이랑 잘 살아.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예쁜데 헤어지지 말고 예쁜 애기도 낳고. 알겠지? 형님은 마치 이 통화가 마지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때문에 제가 눈물까지 났는데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서로 왕래하고 지낼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극한 데까지 상황을 몰아 죄송하다고 했는데 형님은 남편처럼 괜찮다고 하셨어요. 언제고 터질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서너 달이 지났을까? 형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결국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갚아드린 시어머니 빚은 시아버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줬다고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시할머니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 지금은 말고 나중에 자기네와 함께 잘 지내나? 보러 가자 하시는데 시아버님이 자식들을 위해 큰 결심을 하셨구나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앞으로는 시아버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남편과 싸우지 않고 평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의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의 예쁜 천사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언젠가는 꼭 찾아올 거라 믿고 있기에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대학 선배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도 해주셔서 지금은 집에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도 벌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에게 그럴싸한 명품 지갑 선물도 해줬어요. 남편은 필요 없다고 저 갖고 싶은 걸로 바꾸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너무 좋은 걸 가져서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했죠. 엄마 아빠가 너무 재미있게 지내면 저희 아기 천사도 질투가 나서 금방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 또한 행복하게 하고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소문으로만 들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시네요. 지금도 그 버릇은 못 고쳤는지 거짓말하다 된통 망신도 당하고 요즘은 거의 숨어서 조용히 지낸다고 하는데 부디 그렇게라도 그 나쁜 버릇 고치고 당신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이제 농사꾼이 다 되어 겉모습부터 완전 다른 분이 되셨어요. 시할머님이 혼자 계셔서 늘 이렇게 살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니 얼굴이 부쩍 좋아지셨는데 언제 농사일을 다 배우신 건지 지금은 때 되면 쌀이다 고구마다 감자다 양파에 마늘까지 돈 주고도 사 먹지 못할 귀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주변에서 어찌나 부러워하시던지 저더러 시집 잘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인정해요. 한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도 안 계시고 모두 좋은 분들만 계시니 저만 잘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시아버님이 건강 잘 지키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것들 전부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제가 예쁜 손주까지 낳아 손주 보는 재미까지 안겨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시겠죠?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도 남편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다행히 전하지만 가족들끼리도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지낼 예정이라 감히 말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여러분들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기쁘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